지난 2015년 경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등록된 진주 의곡사 한글 비석. 국내 단 4개뿐인 한글 비석 중 하나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보호 조치는 미흡합니다. 음각 부분 중 일부가 훼손됐고 균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카이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항공우주과학관과 박물관이 내년부터는 하나의 시설처럼 통합 운영됩니다. 올해 초부터 항공산업 관광 투어 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해오던 두 기관이 과학관과 박물관 통합 운영을 이끌어내면서 관람객 유입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주요 사업. 이 시간 올해보다 305억 원을 증액해 6,810억여 원을 편성한 함양군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고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민간 플랫폼 온라인 기부도 재개되는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남도 의회가 경남교육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아이톡톡과 관련해 단말기 구매서부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허울뿐이라며 질타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5차 연도까지 사업이 다 진행되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 경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등록된 진주 의곡사 한글 비석. 우리나라에서 단 4점뿐이 한글 비석 중 하나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비석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훼손 우려에 따라 보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진주시 상봉동에 위치한 의곡사. 이곳 주차장 한 켠엔 유심히 찾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한글 비석입니다. 한쪽에 병진 3월이라는 글귀로 비석이 세워진 시점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이 80cm에 이르는 이 비석 왼편에 뚜렷하게 한글로 새겨진 글귀는 부묘생천 모경경, 불교계에서 극락 왕생을 뜻하는 생천과 지극한 효성을 수록한 불교 경전을 이르는 모경경이 음각된 점을 미루어 짐작건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공을 드리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석 한자 음각 부분 중 일부가 훼손된 상태, 뒤쪽 일부에선 균열도 보입니다. 3년 전쯤 진주시가 경남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세척과 석재 보충 작업에 나서긴 했지만 비석의 재질이 수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사암이라 멸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보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모생천 목련경이라고 적어놓은 비석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비석인데 윗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손상이 되어 있고 적어도 비는 안 맞게 해줘야 이 비석이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게다가 비석이 위치한 곳 위쪽은 토사 유실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 추가 훼손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상황. 사찰 측 역시 현재 비석이 위치한 곳은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며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양쪽에 이제 산이 있다 보니 좀 습합니다. 돌로 만든 비석이지만 습한 곳에 보존하기에 좀 용이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좀 이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와 협조해서 잘 보존 관리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주시도 보존의 실효성을 위해선 이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사찰 측의 요청이 선행돼야 직접적인 보존 작업 착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가 보수를 동의를 하거나 뭔가 신청이 있어야 사실은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음지고 습한 데라서 예산을 투입해도 그만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제대로 보존을 하려면은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어쨌든 장소가 바뀌어야. 전국에서도 그 수가 적어 희귀성이 높은 의곡사 한글 비석. 그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에는 항공우주박물관과 과학관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필수 코스인데요. 운영기관과 요금도 다르지만 나란히 있다 보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관람객이 하나의 시설처럼 편하게 둘러볼 수 있게 통합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산안면에 나란히 위치한 두 건물. 마치 하나의 시설 같지만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운영하고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은 사천시가 맡고 있습니다.
위치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이를 혼동하는 관람객이 많습니다. 저희 과학관에 오셔서 박물관이냐고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또 박물관에 오셔서 여기가 과학관 아니요라고 되묻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나십니다. 사천시와 카이는 항공우주산업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함께 알리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관람객 위주의 운영에 들어갑니다. 두 기관은 내년부터 시작할 통합 운영을 알리기 위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소유한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의 통일, 매표소 단일화 등 운영 개선을 통해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지난 8월 항공우주박물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는 예상보다 빨리 달성이 되었고 이는 박물관과 과학관의 통합으로 인한 관람객 증가 효과로 생각이 됩니다. 매표소는 내년 1월부터 박물관 입구로 단일화하고 두 기관 직원이 함께 근무합니다. 각기 달랐던 휴무일과 운영시간 역시 통일해 마치 하나의 시설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통합 운영에 맞춰 외부 공간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두 시설의 경계 지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펜스로 가로막혔지만 지금은 깔끔히 철거됐습니다. 경계 구분 없이 잔디와 보도블록을 설치해 관람객 통행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공간은 미니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여기에 카이가 생산하고 있는 소형 민수헬기 LCH가 과학관 앞에 전시됐습니다. 통합 운영을 축하하기 위해 카이가 시제 1호기를 기증했는데 신품 가격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이 LCH 헬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여서 관람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천 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통합 운영은 무엇보다 관람객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 그다음 특히 또 관람객들의 입장료 부분이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싸게 관람객들이 그걸 시설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점과 그다음에 시간이 가다 보니 관람객들이 왔을 때 무엇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관람할 수 있다는. 사천시와 카이는 지난 4월부터 항공산업 관광투어 코스를 운영하며 지역 알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물관 통합 운영으로 이어지면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SCS 강진상입니다. 진주 철도문화공원이 2024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진주시의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철도문화공원은 지난 2012년 진주역 이전 이후 방치된 천전동 일원 옛 철도 부지를 활용한 시설로 역사와 환경을 모두 살려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간문화대상 수상작의 공간 사진과 영상물 자료는 오는 30일까지 대한민국 건축문화재에서 전시됩니다. 하동 옥종 딸기 가공센터 조성 사업과 산청 가로 등 해충 포집기 설치 사업 등이 내년도 낙동강 수계 특별 지원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낙동강 수계의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하동과 산청군, 진주시의 공모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수계 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선정된 진주시의 남강댐 상류 시설재배단지 회수지 폐양액 관리 사업은 올해까지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이어집니다. 경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남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핵심 사업인 아이톡톡과 관련해 단말기 구매서부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전날 있었던 예결특위에서도 교육청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27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 앞서 도정 질문에서 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아이톡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노치환 의원은 아이톡톡 3차년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109억 원이 투입된 1, 2차년도 개발 동안 핵심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는데 당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내용 일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된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이 모두 정상 작동된다는 57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게 제출하셨습니다. 문제점 하지만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서 저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일정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4차년도, 5차년도의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어 단말기 구매와 관련해서도 1,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쓰였는데 저 사양의 외국 노트북의 구매가 이루어졌다며 교육청의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1,574억 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이 결정되는 과정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허울뿐인 AI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비판은 지난 26일 예결위에서도 나왔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단 하루 일정인 예결위 당일 교육감도 부교육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정책질을 해야 하는지 지적했습니다. 교육청 예결위가 꼴랑 하루인데 단체장님, 교육감도 없고 부감님도 안 계시고 정책 질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죠?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도의회에 의해서 제도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거는 교육감님이. 네, 그러니까 질의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편성 시기 부적절 등을 이유로 한 개 사업 감액과 부대 의견을 달아 총 1,734억 원이 감액된 7조 1,395억 원으로 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 상주면 노도를 돌아볼 수 있는 노도 바랫길이 개통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남해 바랫길은 모두 27개의 걷기 여행길 코스 263km 구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군은 이로써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추진된 남해 바랫길 2.0 사업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바랫길 노선 확장과 운영관리 체계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바랫길 걷기 참가자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3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이번 임시회는 올해 4차 추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6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8,281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민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아이스팩 재활용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서경방송에선 지역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6,800억 원 규모의 함양군 예산안 속 주요 사업들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군의 2025년도 본 예산안은 올해보다 305억 원 늘어난 6,810억 원.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주민과 살림, 문화, 기업, 일자리 등 10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정은 사람, 관광, 산업이라는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분야별로는 기반 산업인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 1,366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기초생활 거점 육성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각각 2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701억 원이 책정된 환경 분야에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안희정수장 정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등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국토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의료시설에 입주 가능 용지를 마련하는 함양읍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 50억 원 등 총 548억 원이 반영됐고 공약 사업이 다수 포함된 문화, 관광 분야에는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 2단계 사업 47억 원과 오르고 함양 23억 원, 작은 영화관 건립 16억 원 등 모두 407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신관지구 투자유치 예정지 조성사업 등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280억 원, 풍수해 종합정비 등 안전 분야가 20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완등 인정사업 오르고 함양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양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SCS 사주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 부산 행정통합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경남 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제41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특위에는 15명 안팎의 도의원이 참여해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 경남 부산 행정통합 관련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행정통합 최저간이 나올 수 있도록 18개 시군, 기관, 단체와 연계해 다른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등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함께 진행한 14회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에서 삼천포 공업고등학교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200여 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50개 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삼천포 공고 학생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과 한국발명진흥회장상,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을 수상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진주 천전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천전 동아리 나눔마당을 열었습니다. 27일 학교 강당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밴드부의 공연에 이어 학생들의 장기자랑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학교 6주년을 맞이해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9일까지 학교 공개의 날이 함께 운영됩니다. 천전초등학교 동아리 나눔마당 담당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처음 1년 초에 3월 달에 계획할 때부터 애들이 부서를 만들고 애들이 원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1년 동안 해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11월 말쯤에 항상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무대 공연을 통해서 동아리 나눔을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아직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인 2억 원을 지난 10월 조기 달성한 진주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 축제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관광 캐릭터 하모 굿즈를 답례품에 추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에 있었던 그 국화 축제도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일단 행사장에 가급적이면 가서 홍보를 하면서 일단 기부금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역시 지난 8월 목표액인 2억 원을 넘겼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계획 중입니다. 올해 지자체 사업을 골라 지원하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최고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행안부의 반대로 중단된 민간 플랫폼 온라인 기부도 다음 달부터 재개해 접근성 문제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도의 당초 취지처럼 지자체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기부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조로운 답례품.
하동군이 최근 효도 쿠폰을 답례품으로 도입해 큰 관심을 모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의 답례품은 여전히 지역 농산물이나 기념품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진주시 답례품 추가 선정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관광 체험형은 없었습니다. 지수면 부자말 숙박권이나 김치민호 승선권 등 관광 체험형 답례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기부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깜깜이 기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행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기부가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27일 LH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혁신도시 주민들은 함께 김장을 담그고 포장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엔 지역 농산물과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도 마련돼 운영됐습니다. 27일 오전 10시 50분쯤 진주시 상대동의 항공기 날개 부품 제조 공장 약 7m 높이 구조물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와 40대 근로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설치업체 소속으로 전기선로 설치 작업 중 공장 상부 샌드위치 패널이 아래로 꺼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수요일 산청과 함양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예년 이맘때의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로 외출하시기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니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산청과 함양은 오전에 비나 눈이 오다 오후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고 하동은 오전에 가끔씩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도, 남해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오전 내내 눈이 오다 오후부터는 하늘만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세종과 광주는 종일 비 또는 눈이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습니다. 부산은 종일 맑겠고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세종 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를 포함한 해상 전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돼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13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21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로 떨어지고 오후에는 흐린 하늘도 보이겠는데요. 주말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